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몽땅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이 커스텀 키보드 도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이제 커스텀을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저번 키보드 성장 일지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커스텀 키보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윤활 도구들이랑 커스텀 키보드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다시 초심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키보드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보드를 조립해서 자신만의 키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좀 의미를 크게 본다면 자신의 키보드에 귀여운 스티커를 하나 붙이던가 아니면 이 작은 키캡이라도 하나 바꿔 끼우면 그 자체가 커스텀 키보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스텀 키보드란 이런 하우징, 기판, 보강판, 스위치, 키캡 등등 키보드의 모든 것을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하나의 키보드를 완성하는 거를 커스텀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되게 가성비 있게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싼 가격의 커스텀 키보드를 맛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커스텀 키보드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팁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중 구독자분인 젠피스님께서 이 슈가 요거 하우징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알리에서 약 6만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6만원의 커스텀 키보드 하우징이면 그건 진짜 완전 가성비예요. 제가 예전에 구매했는데 아직 조립을 안 한 라마웍스의 U80A도 있고 만족치로라고 하죠, 캐논키에서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80, 90만원씩 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알루미늄이 6만원에 무료 배송으로 오다니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하우징을 시키면 기판과 보강판이랑 그 다음에 폼, 여기 기본 구성으로 포함돼서 나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가성비 제품인데다가 스테빌라이저도 이렇게 딸려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끼울 스위치가 필요한데, 저는 제가 항상 말했죠, 이 가치리 느낌의 스위치가 정말 좋아가지고 먼저 스웨그키의 모카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그 타건 ASMR을 보니까 제가 제일 원하던 타건음이더라고요. 약간 둥근 조약돌 소리에다가 너무 하이 피치가 아닌 미들 피치, 딱 그 정도의 타건음이라서 이걸 주문했는데, 제가 기계식 키보드 갤러리라고 키보드 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게 생기면 여기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친절하게 답도 해주시는데, 스위치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스웨그키 모카는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속는셈 치고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김에 스위치를 윤활하고 나서 다시 조립할 때 유격을 없애주는 유격 스티커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키보드를 했었기 때문에 GNK 키캡도 몇 개 있었고 윤활 도구들도 다 있어서 딱 유격 스티커랑 스위치만 구매를 해서 슈가 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OMD라고 유튜버 분이 계세요. 키보드 컨텐츠도 하시고 여러 생활 꿀팁을 알려주시는 컨텐츠도 하시는데, OMD님께서 GNK 유고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겠냐고 메일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걸 선뜻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습용으로 조립을 해보기 위해 GNK 유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OMD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메인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립할 하우징이 있으니까 이 스웨그키 모카를 윤활을 해서 한번 끼워봤습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의 커스텀 키보드인데, 커스텀 키보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무선도 되고 유선도 되고 그 다음에 키 매핑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웨그키의 모카랑 이 GNK 히어로 키캡을 끼워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에서 얼마나 좋냐 생각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던 그 키감과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윤활도 하고 키캡도 끼워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완성했다 보니까 다시 분해를 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뭔가 좀 자식 같은 느낌. 그래서 이 키보드는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가 유고에 끼워줄 스위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위치를 몰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젠피스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기계식 키보드 갤러리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HMX라는 스위치가 대체적으로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HMX 스위치를 사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스위치는 지오녹스나 스웨그키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고 싶은 스위치들이 다 품절인 거예요. 치즈, 윈드라이트, 히아신스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는 빨리 배송이 와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전에 구매했던 모카, 마키아또, 뭔가 그 커피 시리즈로 나중에 쇼츠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 HMX 마키아또를 구매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4개를 끼워놨는데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이게 셀기키 모카고요. 이게 마키아토입니다. 아직 마키아토는 제가 직접 윤활한 게 아니고 공장 윤활 상태라서 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마키아토가 조금 더 하이피치고 키압이 낮습니다. 공장 윤활 상태인데도 진짜 좋습니다. 직접 윤활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키아토를 구매하면서 이 스위치 유격 필름도 샀고요. 그리고 지온옥스에서 파는 어렉스 스톰이라는 이 스테빌라이저도 샀어요. 이번에 스테빌라이저를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윤활 붓이랑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짝대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윤활유도 들어있네요. 용두랑 스테빌라이저 그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싼 가격에 알찬 구성품이네요. 나중에 조립할 때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을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또 조립을 하는 길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윤활을 하고 키보드를 조립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윤활을 해왔습니다. 총 70개를 시켜서 이 5개는 윤활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윤활 전과 후 비교를 위해서 3개만 윤활을 해보겠습니다. 윤활을 하기 위해서는 윤활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지온웍스나 스웨그키에서 많이 사는데 보시면 크라이톡스라는 회사가 좀 유명합니다. 근데 그 크라이톡스 중에서도 점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크라이톡스 100대가 점도가 낮은 거고 크라이톡스 200대가 좀 꾸덕한 점도가 높은 윤활제입니다. 사실 윤활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05, 205 믹스한 걸 제일 선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옆에 퍼마텍스랑 프리보시스 이런 거는 스테빌라이저 윤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 5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활을 하기 위해서는 윤활제를 열어주고 스위치를 분해를 해줘야 돼요. 보통 이 스위치 분해 툴을 파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샀던 플라스틱으로 된 이걸 샀습니다. 딱 넣어서 탁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 사이를 촥 잡아 당기면 이렇게 스위치가 분해가 돼요. 보통 이제 낱개를 안 하고 70개를 하면 70개를 다 분해를 해서 하고 100개를 하면 100개를 미리 다 분해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 윤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윤활을 하면 찌걱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적게 바르는 사람도 있고 스템에만 바르는 사람도 있고 뚜껑 하부, 상부 여기 전체에 다 바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윤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자신의 선택인데 커스텀 키보드는 이게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장인 저는 그게 좀 힘듭니다. 이렇게 윤활제를 바르고 스템이 닿는 이 겉면 여기를 좀 펴발라줘요. 뭉쳐있으면 약간 찌걱찌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은 양으로 여기 안쪽에 보시나요?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템 부분, 이 스템을 내면을 다 발라줘요. 저는 대신 뭉치지 않게 소량으로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위치는 공장 윤활이 돼서 나와서 기존의 기름을 제거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그게 귀찮아서 그냥 그 위쪽에 덧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펴발라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계속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공장 윤활이 뭉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덧발라도 좀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은 기름은 되도록이면 닦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스프링, 여기도 보통 기름칠을 해요. 이거는 보통 점도가 낮은 크라이톡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점도가 높은 걸로 하면 여기서도 찌꺼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봉지로 하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윤활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넣으면 기름이 좀 고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휴지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한 10분 기다리면 알아서 기름을 흡수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 정도만 하고 결합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드보키님께서 이 스위치 뚜껑에도 윤활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템이 닿는 이 부분에 윤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하부 하우징, 상부 하우징, 스프링, 스템을 다 윤활을 했으면 이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해드렸던 스위치 유격 필름이에요. 스위치를 분해하면 여기 고리가 살짝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유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격을 방지하고자 넣는 건데 지온웍스의 유격 필름입니다. 이렇게 하부 하우징 위에 올려주고 봉지 윤활했던 스프링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스템을 딱 올려줘요. 여기 스템의 돌기 부분이랑 하부 하우징에 금속이 달려있는 부분, 상부 하우징이 좀 두껍게 나온 이 부분을 방향을 일치시켜서 위에 꼽아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윤활이 끝입니다. 자, 손 씻고 올게요. 윤활한 스위치랑 윤활 안 한 스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 이
확실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피치가 낮아지고 쫀득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도가 높은 크라이톡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정 윤활 상태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자, 이제 샀으니까 조립을 해봐야죠.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쭉 빼고, 이제 키보드 하는 사람이면 하나씩 들고 있는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판을 떼줄게요. 여기 기판이 있고요. 핫스왑으로 되어 있네요. 흡음이 굉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F44 보안판인가? 한번 그냥 결합을 해볼게요. 이 필름이랑 이 폼이 위치가 맞아야 돼가지고 이게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스테빌라이저를 새로 들고 왔거든요. 까서 한번 끼워볼게요. 스테빌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렉스 스톰 이것도 중국산이던데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네. 슈가 6호랑 어렉스 스톰이 똑같은 스테빌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거 사용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기름에서 검정색이 나와요. 그냥 스텝이랑 새 걸로 쓸게요. 스템이 지나가는 부분은 다 발라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 뭐라 하지, 먹먹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바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통 여기 철심 끝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도구가 없어가지고 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보통의 철심에 기름칠을 하는데, 저는 댓글에 면봉 솜을 이용해서 하면 더 좋다고 해서 풀을 이용해서 여기 끝에 풀을 바른 다음에 면봉 솜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에 유격 필름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꼽는 데 붙이면 유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윤활하는 게 힘들다 보니 말이 점점 없어지네요.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스위치에 다 꼽아 주겠습니다. 이제 이번 키보드에는 무슨 키캡을 꼽아줄까 하다가 옛날에 구매했던 GNK 8008인가?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대 키캡의 배달 상태. 스페이스바랑 좌시프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백스페이스랑 엔터가 너무 먹먹합니다. 이거는 다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번 하는 유튜버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적응이 되면 좀 편하겠죠? 하지마. 요즘 유행하는 테이프 보드. 이 테이프를 이 핫스왑 기판 뒤에 딱 붙여주면 단단해진 키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슈가 6호의 기본 폼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폼을 이용해서 좀 더 단단한 키감을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유격을 또 없애주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여기 하우징 결합 부분에 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 버튼을 연결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하우징을 닫으면 되는데, 꽉 찬 소리가 나네요.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키캡을 끼우고 키보드를 완성,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성! 진짜 좋네요. 근데 하니까 제가 원래 설명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힘들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커스텀 키보드 도전기였습니다. 마지막에 빌드를 하면서 말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슈가 655입니다.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다 완성을 하니까 진짜 만족스러워요. 소리가 정말 그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후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슈가 655의 내장된 스테빌이랑 똑같은 스테빌이더라고요. 그대로 쓰려고 하다가 이 철심이 조금 달라서 그냥 새 걸로 바꿔 끼웠습니다. 저는 철심 수평을 잘 잡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얻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결과를 들려드리자면, 일취월장했죠? 특히 스페이스바 소리가 정말 좋아요. 끝에 쳐도 철철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GNK67과 슈가 6호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또 편집하다 보니까 스테빌 부분, 결합 부분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의 커스텀 도전기라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새로운 맛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다음 걸 사고 싶고 다른 스위치를 맛보고 싶은 계속 그런 호기심이 생기네요. 이게 커스텀 키보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의 커스텀 키보드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몸 조심하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에게 꿀팁과 조언을 주실 분들이랑 또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좀 더 배우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탕원은과 함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